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드디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했습니다. 바로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수많은 비하인드들과 떡밥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피니티 워의 시간대입니다. 영화에서는 시빌워 2년 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 영화 블랙팬서와 스파이더맨 홈커밍 때로부터 시간이 2년 정도 흐른 뒤이고, 토르 라그나로크는 인피니티 워와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소울스톤의 등장입니다. 물론 소울스톤의 등장뿐만이 아니라 1945년에 스페이스 스톤에 의해 사라진 레드스컬이 80년이 넘는 세월을 소울스톤이 위치해 있는 행성 보르미르에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그는 정확히 모든 것을 아는 저주에 걸렸다고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타노스에게 소울스톤을 얻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타노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모라의 영혼과 소울스톤을 바꾼 것인데, 여기서 비록 가모라의 머리가 깨져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다시 말해 소울스톤을 보르미르로 가져와서 다시 가모라와 바꿀 수 있다는 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드스컬은 타노스와 만났을 때 알라스의 아들 타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타노스의 가족력이 원작 코믹스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영화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타노스의 고향인 타이탄에 대한 언급이 정말 짧았다는 것인데요. 그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행성의 균형이 무너졌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더 골이 깊은 이야기가 존재함에도 이번 영화에서 이 정도로 끝낸 이유가 다음 영화에서 더 설명을 위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토니가 페퍼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꿈에서 페퍼와 낳은 자신의 아들 모건을 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이름이 모건 스타크라고 할 수 있는데, 모건 스타크는 원작에서 토니 스타크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즈니 이스터에그를 찾을 수도 있는데, 토니가 이 장면에서 언급한 옷장에서 괴물이 나오면 지켜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은 바로 디즈니 픽사의 몬스터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언맨 수트에 나노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이러한 나노 기술을 통해 칼, 방패뿐만이 아니라 인체를 치료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어벤져스 2편에서 한국의 과학자인 헬런 조 박사가 호크아이를 치료할 때 사용했던 기술과 유사한 것으로, 해당 기술처럼 토니가 인체와 기계에도 엄청난 속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두가 나올 것이라고 추측만 해왔던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던 아이언 스파이더맨 수트, 그리고 등의 비밀리에 장착되어 있었던 왈도입니다. 코믹스 시빌워에서도 이 왈도가 달린 스파이더맨 수트는 확인 가능했는데, 토니는 스파이더맨에게 이 수트를 장착시켜줄 때 17A를 출동시키라고 프라이데이에게 명령합니다. 이 17A라는 이름은 스파이더맨 홈커밍 때 15살이었던 피터가 2년 뒤의 시간대인 인피니티 워에서는 17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7살 어벤져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1500살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스가르드인인 토르의 새로운 무기 스톤브레이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토르가 멸니르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멸니르는 죽은 별의 심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니다벨리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딘이 멸니르는 토르의 힘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난 영화에서 언급한 데 반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토르는 타노스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니다벨리르에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니다벨리르의 난쟁이 에이트리는 스톤브레이커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멸니르는 토르의 힘을 통제한 데 반해 스톤브레이커는 토르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타노스가 죽은 셀레스티얼의 머리 행성인 노웨어에 찾아가서 콜렉터를 협박할 때 한 대사 중 너는 장신구와 동생도 바꿀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생은 바로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나왔던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여덟 번째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개별 영화에 이어서 또다시 멀티버스의 개념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의 힘을 빌려서 1400만 605개의 미래 세계관을 살펴보았다고 하는데, 이 수많은 미래의 다중 우주 중에 딱 한 개의 세계관만 타노스를 이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로선 타노스를 쓰러뜨릴 유일한 세계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벤져스 4편에서 다시 타노스와의 전투를 준비하게 될 어벤져스가 이용할 최고의 해결책을 닥터 스트레인지가 떡밥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번 영화에서 죽었거나 먼지가 되어 사라진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로키는 장난의 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의 확신으로 사망했고, 가모라의 경우 소울스톤과 맞교환 당했으며 머리가 깨져서 사망.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윈터 솔저, 스칼렛 위치, 팔콘, 드렉스, 멘티스, 스타로드, 블랙팬서, 그루트, 마리아 힐, 닉 퓨리가 먼지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가장 불쌍한 건 타노스의 타임스톤으로 환생당했으며 결과적으로 연속 2번을 죽은 비전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많은 히어로들이 죽었어도 타노스가 타임스톤을 이용해서 다시 비전을 살려낸 것처럼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이번에 사망한 캐릭터들이 대부분 환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했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살펴본 1400만 605개의 세계관 중 타노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 한 개의 세계관, 그리고 모든 히어로들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 역행이 다음 어벤져스 4편의 핵심적인 주제가 평행우주와 시간이라는 것을 결론 지어줍니다. 10번째는 쿠키 영상에서 드디어 존재가 이미지로 언급된 캡틴 마블입니다. 삐삐처럼 보이는 장치에 캡틴 마블의 로고와 수트의 색상이 드러났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단독 영화와 어벤져스 4편의 출연을 예고하기 위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11번째가 조금 사소하지만 재밌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우선 스파이더맨의 스쿨버스를 조종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스탠리였고, 캡틴과 토르가 서로의 턱수염과 머리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두 배우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추가한 대사였으며, 윈터솔저의 경우 공식 명칭이 화이트 울프가 되었고, 예고편에서 헐크가 달리는 모습은 예고편 낚시였으며, 해임달의 칼과 장치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것으로 보였던 바이프로스트는 선조들에게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인트로의 마블 스튜디오 로고가 10주년 로고로 바뀌었고, 타노스의 자식들 중 덩치가 가장 큰 컬 옵시디언은 원작에서는 이들 전체를 부르는 집단이었으며, 컬 옵시디언의 성우는 청소년 그루트의 성우와 동일한 인물이고, 앤트맨과 호크아이는 캐스팅에 있었지만 등장하지 않았으며, 토니가 기대어 스트레칭을 했던 것은 원작에서도 존재하는 마법의 도구 코스믹 컬드론, 즉 우주의 가마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떡밥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루소 형제는 이 영화는 철저하게 타노스의 시각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거대했던 마블 영화이자 타노스의 영화라고 부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삐맨 채널에 큰 도움이 되는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